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조용히 살아온 한 여성의 삶과 그녀를 둘러싼 가족사를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머니 최성자 여사입니다. 1934년 9월 19일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최성자 여사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모인 최종부 씨와 평창 이씨 가문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한 그녀는 당시 여성들에게 흔치 않았던 학문적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을 함께한 주변인들은 그녀가 늘 책을 가까이하며 깊은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여성의 교육을 제한하는 시선이 강했지만 최성자 여사는 그 벽을 과감히 넘어섰습니다. 강릉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명문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하며 본격적인 학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화여대에서의 학창시절, 그녀는 단순히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험실에서의 꼼꼼한 태도,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는 적극성, 동료 학생들과의 활발한 토론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교수들 또한 그녀의 학문적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고, 이는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화학 분야에서 학문적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후 모교에서 교수로 임용된 그녀는 강단에 서게 됩니다. 화학의 원리를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모습은 차가운 논리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녀를 엄격하지만 따뜻한 스승으로 기억하며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삶의 태도와 가치관까지 배우게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녀의 강의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학문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탐구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그녀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윤기중 씨와의 결혼을 선택하면서 그녀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가정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당대 여성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위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길을 포기하고 오로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자 당시 사회가 요구했던 여성의 역할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부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이후 최성자 여사의 삶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이끌던 교수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이 조용한 길은 훗날 윤석열이라는 한 인물을 길러내며 대한민국 정치사의 흐름 속에 간접적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의 시작은 여전히 학문적 열정과 지적 갈망을 가슴속에 간직한 한 여성의 내면적인 이야기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이후 보여줄 삶의 행보와 가족을 둘러싼 비밀은 바로 이 시절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 결혼 이후 최성자 여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남편 윤기중 씨와 가정을 꾸리며 학문적 길을 내려놓았고 오롯이 가족을 중심에 두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길은 단순한 수능이라기보다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지켜내겠다는 결단에 가까웠습니다. 1960년 12월 18일 장남 윤석열이 태어났습니다. 학문을 통해 사회와 호흡하던 그녀의 삶은 이제 아이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어 1964년에는 장녀 윤신 씨가 태어나며 네 가족의 울타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변인들은 당시 최성자 여사가 철저히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심지어 사적인 모임조차 거의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무대는 강단도, 학계도 아닌 바로 가정의 거실과 아이들의 방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과 윤신 두 남매를 키우며 최 여사는 자녀 교육에 철저했습니다. 엄격한 원칙과 따뜻한 보살핌을 동시에 보여주며 아이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부터 고집이 세고 뚜렷한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훈육과 인내는 그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차갑지만 흔들림 없는 지지, 그리고 늘 뒤에서 바라봐주는 시선,
이 바로 최성자 여사가 보여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은둔에 가까워졌습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활동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고 오로지 가족 안에서의 역할에 전념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공식적인 행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로서 모습을 드러낼 기회는 수차례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그 자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족 차원의 전략이라고 분석했고, 다른 이는 그녀 본인의 성향이 외부의 주목을 원치 않았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최성자 여사가 자녀의 정치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지켜나갔다는 점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세간의 시선이 쏠리곤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모자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끝내 철저히 사적인 울타리 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더 큰 호기심과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대통령의 어머니는 그토록 자신을 숨기려 했을까? 그녀가 지켜온 침묵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라는 물음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처럼 화려한 정치 무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무게는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선택조차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침묵은 또 다른 형태의 목소리로 세상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최성자 여사가 남편과 함께 보낸 긴 세월, 그리고 남편의 별세 이후 맞이한 고독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녀의 삶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며 가족의 서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윤석열은 마침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순간에도 최성자 여사는 조용히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통령의 부모는 취임식이나 주요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국민의 관심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끝내 공식 석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모친이라는 상징적인 자리마저 철저히 거부한 것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어머니는 아들의 정치적 영광을 함께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족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족들이 겪었던 크고 작은 논란을 의식해 아예 처음부터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그녀의 본래 성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학문과 가정 외의 세상과는 거리를 두며 살아온 그녀에게 대중의 관심은 불필요한 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최 여사 스스로가 침묵과 고립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국민들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주목했지만 모자가 나란히 서는 장면은 끝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도 두 사람이 함께 공식 행사를 치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세간의 추측을 더욱 키웠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가? 혹시 감춰진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뒤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와 해석을 낳았습니다. 대통령의 모친이면서도 모습을 감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거리를 둔 그녀의 선택은 때로는 극단적인 고립처럼 보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품격 있는 절제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2024년 8월 15일 60여 년을 함께한 남편 윤기중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나란히 걸어온 반려자의 죽음은 최성자 여사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후 그녀는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끊다시피 하며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녀 윤신 씨와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았지만 그 공허함을 메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식은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5년 1월 1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 여사가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겪어왔으며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가족들이 그녀에게 아들 윤석열에 관한 소식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자 아들의 근황조차 전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에게 큰 감정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식은 증세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원했던 침묵과 차단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사생활을 지켜온 인물이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성자 여사의 삶은 이처럼 늘 세상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요함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더 큰 파문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무게는 아무리 피하려 해도 끝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윤기중 씨의 별세 이후 최성자 여사의 일상은 한층 더 고요해졌습니다. 60여 년을 함께한 반려자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녀 윤신 씨와 함께 지내며 일상적인 돌봄을 받고 있었지만 내면의 고독은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학문과 가정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온 여정이 이제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은 듯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8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 여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앓아왔고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그녀에게 아들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소식을 일절 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왜 가족들은 어머니에게 아들의 행보를 알리지 않았을까?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을까? 아니면 병세 악화를 막기 위한 배려였을까?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감정 변화가 병의 진행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치적 계산보다 오히려 어머니의 안정을 위해 소식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최성자 여사가 평생을 사생활의 경계 안에서 살아온 만큼 본인 스스로가 이런 차단을 원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의 정치적 파란과 법정 공방은 결코 감당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을지 모릅니다. 대중은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언제 만났는가? 가족이 숨기고 있는 것은 단순히 건강 때문인가? 아니면 더 깊은 사연이 숨어 있는가? 그러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최 여사의 삶은 화려한 정치 무대와는 언제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 보이는 그녀의 선택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립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품격 있는 절제로 비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삶은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 권력과 사생활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살아온 한 여인의 행보가 오히려 더 큰 파문을 낳으며 세상은 여전히 그녀의 삶과 가족의 침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법정 공방을 치르는 가운데 어머니는 병마와 싸우며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깊은 침묵 속에서 또 다른 한쪽은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이 가족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한국 정치사의 중심에서 전례 없는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선거 유세장도 아닌 법정과 구치소가 그의 무대가 되어버린 지금 그의 이름은 다시 전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그의 가족과 측근 네트워크 전반으로 확대되며 한국 정치사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부당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지지층과 반대 진영 모두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전직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은 국가 이미지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곧 그의 가족에게까지 뻗어갔습니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고가의 명품 수수, 주식 거래 의혹,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 여러 혐의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7일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여권과 야권은 이번 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 보복이냐, 법치 수호냐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검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군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을 집중 조사하며 만약 유죄가 입증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그 상징적 충격은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군부 인사와 은밀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사건을 넘어 권력 네트워크의 민낯을 드러내는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로비를 통한 사건 무마 시도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며 정관계와 군부 인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 보수층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통령이라 해도 법과 절차를 거부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수사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전환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법적 운명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한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어머니 최성자 여사가 병마와 싸우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국민들에게 더욱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